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교재 페이지는 8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교재를 보시면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주제가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를 참고하시는데 주제는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6가지 단계에 의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데이터 쪼개기 단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5가지 단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해 볼 텐데요.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카글 사이트에서 젠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이 데이터 파일을 구글 클래스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해보시고요. 자,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을 해제해 보시면 그 안에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피메일과 메일 데이터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100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기존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가져올 때에는 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미지 데이터는 파일 명령어가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import imag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가져올 거예요. 자, 근데 import image라는 명령어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거예요. 자, 왜냐하면 관련된 명령어를 추가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자, 명령어 추가하는 방법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맨 위에 옵션 메뉴에서 add ons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 관련된 명령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어일까요? 그렇죠. 이미지 어널리틱스 이용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재부팅 할 거냐고 묻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오케이 눌러서 재부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뉴 버튼 눌러서 아래를 살펴보시면 이미지 관련된 명령어가 새로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import 이미지 명령어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images를 더블 클릭하셔서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더 파일을 눌러서 우리가 다운로드했던 젠더 클래시피케이션 파일을 열어볼 텐데요. 자, 이 폴더를 자세히 보시면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폴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하시면 이렇게 총 200개의 데이터 그리고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2개의 카테고리는 남자와 여자 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이 데이터들을 직접 한번 테이블 형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테이블 명령어랑 연결해서 더블 클릭해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메일인지 메일인지 카테고리 속성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파일의 이름 그리고 파일의 크기 이런 정보들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것들을 통해서는 인공지능이 이 사진이 남자 사진인지 여자 사진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수치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 벡터 형태로 표현을 바꿔주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분석 관련된 명령어들 중에서 이미지 임베딩이라는 명령어를 찾아서 연결해 볼 거고요. 자, 연결하시면 임베딩 진행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회전하면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베딩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임베딩된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테이블 명령어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데이터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네, 아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런 데이터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임베딩한 결과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벡터화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 처리가 끝났으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로지스틱 회귀 또는 KNN 또는 트리 SVM 이런 모델들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결해 볼 거고요. 그 외에도 나이브 베이즈나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도 사용해 봤으니까 같이 연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데이터랑 전부 다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학습이 끝났으면 그 결과를 평가도 한번 해봐야겠죠. 해서 테스트 앤 스코어 명령어와도 함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요. 이 테스트 앤 스코어랑 데이터랑 또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기다리면 테스트가 완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테스트 앤 스코어 이 명령어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성능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CA 값을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들 중에 정답을 맞춘 데이터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었고요. AUC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답률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도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자, 선생님은 이번에는 이 CA 값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1에 가까운 모델이 무엇일까요? 그쵸. 지금 SVM이 0.92로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VM이 가장 잘 분류를 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결과값을 분석해보고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이 무엇인지 잘 기억했다가 다음 단계에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SVM이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공지능 모델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게 무엇인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결과를 혼잡행렬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테스트 앤 스코어랑 컨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연결해 볼 건데요. 자, 컨퓨전 매트릭스는 아마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실제 데이터와 예상 데이터의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모델별로 정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명령어와 함께 우리는 이미지 뷰어라는 명령어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미지 뷰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하는 명령어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냐? 자, 컨퓨전 매트릭스랑요, 이미지 뷰어 명령어를 동시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보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잔데, 실제로도 여자로 예측한 데이터, 자, 여기 칸을 클릭해 보시면, 실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 이미지 파일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실제로는 여자인데 남자로 예측한 데이터들 뭐가 있는지 이렇게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들을 우리가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로 분류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테스트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임포트 이미지 클릭하셔서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자, 테스트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해서 총 6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파일을 역시 마찬가지로 임베딩 하셔서 그 임베딩한 결과를 predictions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장 성능이 좋았던 SVM 모델을 이렇게 predictions와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결과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을 함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기존에 학습했던 SVM 모델로 잘 분류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predictions를 똑같이 더블 클릭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는 여자 사진이었는데 자, SVM 모델로 분류를 시켰을 때 여자라고 분류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데이터들은 어떠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선생님은 CA 값이 0.9가 나와서 성능이 되게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혼잡 행렬이랑 이미지 뷰어 사용하셔서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틀린 데이터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실제는 여자 데이터인데 남자라고 예측한 경우 이렇게 5장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는 남자인데 여자로 분류한 결과도 이렇게 1장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강아지 이미지 파일을 넣어드렸는데요. 자, 이 중에서 무는 강아지와 안 무는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 그 모델을 통해서 new 데이터에 있는 강아지 이미지 파일들을 똑같이 구별해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별한 결과 값을 캡처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이나 모둠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